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국내 18개 은행장들이 참석한 간담회에서 가계대출과 관련해 은행들의 자율적인 리스크 관리를 강조했습니다. 감독당국의 대출 규제는 최소한의 기준일 뿐이라는 겁니다. 주택가격 상승 기대를 전제로 한 자금 등 위험 성향이 높은 대출에 대해서는 심사를 보다 강화하는 그간의 심사 경험을 살리셔서 선관을 발휘하시고 특히 가계대출과 관련한 이딴 발언으로 대출 수요자들이 혼선을 겪었다는 지적에 대해선 공식 사과했습니다. 어떤 정책 운영 때문에 이제 국민들이나 소비자나 내지는 은행에서 업무 담당하시는 분들이 불편하셨다면 다시 한번 송구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만 은행마다 대출 기준이 서로 다른 것에 익숙하지 않아 발생한 결과라고 해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은행의 자율적인 대출 관행이 자리 잡아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대부분의 은행들은 2주택 이상의 다주택자 등 투기 수요로 보이는 대출에 대해 심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른바 갭투자에 쓰일 수 있는 전세자금 대출이나 주택 구입 목적의 신용대출 등에 대해 엄격히 심사하기로 했습니다. 실제 신한은행은 어제부터 신규 주택에 대한 주택담보대출을 무주택자에게만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KB국민은행도 1주택자가 수도권의 주택을 새로 구입할 때에는 주담대를 내주지 않기로 했습니다. 다만 두 은행 모두 기존 주택을 확실히 매도하려는 실수요자들은 예외로 하겠다는 조건을 달았습니다. 우리은행도 결혼이나 직장 이전 등의 사유가 있으면 가계대출 제한의 예외로 취급하기로 했습니다. 지난달 가계대출은 한 달 새 9조 5천억 원이 늘어 2021년 7월 이후 가장 큰 폭의 증가를 기록했습니다. MBC 뉴스 김세영입니다. 오는 11월 입주를 앞둔 서울 둔촌주공 재건축 아파트 단지입니다. 은행의 전세자금 대출마저 막힌다는 소식에 요즘 대출 관련 문의가 빗발치고 있습니다. 임차인 쪽이나 그분들도 약간 불안한 면이 있긴 있는 것 같더라고요. 만약에 안 된다고 하면 이거 큰일이니까 이거는. 은행마다 지침이 제각각이라 더 혼란스럽습니다. 네, 되냐고 물어보고 계속 못하겠다 계약을 직접 그 은행에서 확답을 듣고서 해야겠다 이런 분들 있고요. 앞서 은행과 보험사들이 앞다퉈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올린 데 이어 대출 자체마저 제한하자 실수요자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대출 옥죄기를 압박해왔던 금융당국은 이례적으로 간담회까지 열어 수습에 나섰습니다. 정상적인 주택거래 과정에서 발생하는 여러 형태의 대출 실수요까지 제약받는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세심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간담회에 나온 실수요자들은 한 달 사이 금리와 한도가 달라지고 있다. 주택 잔금 일정이 10월 말인데 불안하다는 하소연을 쏟아냈습니다. 금융당국은 은행이 규제에 나서기 전 대출을 신청했거나 주택 거래를 했다면 예외로 인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정부의 지나친 개입을 지적한 데 대해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불가피한 상황이었다고 해명했습니다. 저희가 약간 좀 다소 비난을 받더라도 지금 단계에서는 조금 어느 정도 입장을 명확하게 하는 게 이제 필요하겠다는 생각을 해서 그렇게 한 거고. 금융당국은 이르면 추석 전에 은행장들과 모여 실수요자 보호를 포함한 가계대출 관리 대책을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정혜인입니다. 보험업계에 따르면 삼성생명은 이달부터 수도권 주택 보유자를 대상으로 주택담보대출을 제한한다고 각 영업점에 통보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최근 은행이 가계부채 효율화를 명분으로 삼아 담보대출 금리 인상과 한도 축소에 나서면서 대출 수요가 비은행권으로 쏠릴 수 있다는 우려가 커졌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앞서 우리은행은 주택 소유자에게 주택담보대출과 전세자금 대출 등을 중단하는 내용의 초강수 대책을 발표하는 등 국내 5대 은행이 대출 한도를 축소하는 등 대출 조이기에 나선 상태입니다. 배경은 최근 서울 집값 상승과 더불어 가계대출이 폭증했기 때문입니다. 지난달 5대 시중은행의 가계대출 주담대 증가액은 각각 9조 6,259억 원과 8조 9,115억 원으로 은행들이 통계 집계를 시작한 2016년 이후 역대 최대 규모였습니다. 심지어 영끌 광풍이 불던 2021년보다 대출 증가세가 가팔랐습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값은 23주 연속 상승세를 기록했고 7월 서울 주택 거래량은 전달보다 40% 넘게 급증해 2년 11개월 만에 처음으로 10,000건을 넘어섰습니다. 정부가 집값 하락기에 부동산 경착륙을 막겠다며 정책자금 대출을 푸는 등 유동성이 공급되자 집값이 다시 고공행진 중인 것으로 해석됩니다. 결국 또다시 패닉바잉이 일어나자 금융당국이 제동을 걸면서 은행들이 아예 신규 대출 축소에 나선 상황인데 일각에선 타이밍을 놓쳤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서울 집값의 상승세가 진작 심상치 않았는데도
국토부 장관이 추세적 상승은 없을 것이라고 판단하는 등 상황을 낙관하다 뒤늦은 진화에 나서 금리 인하 타이밍만 놓쳤다는 겁니다. 세계적인 금리 인하 추세 속에 우리도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둔화하기 시작했는데 내수 부진과 고금리 고통을 덜기 위한 금리 인하를 부동산 과열 때문에 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또 뒤늦은 규제로 실수요자에 대한 압박만 커졌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는데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실수요까지 제약받은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세심히 관리해달라고 금융기관에 주문했습니다.